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는 좀 장난스럽게 네. 좀 접근해보고 싶은 주제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 네. 근데 건축을. 그 결과물이 음. 설계도랑 달라. 이럴 때 아찔하네요. 네, 네. 아니 그 오마이 가시죠. 네네네. 그렇죠. 이럴 때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 대표님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건축은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니잖아요. 찍어 그렇죠. 나오는 게 아니고 맞죠. 재료를 또 인력으로 사람이 결국에 하는 재료를 갖고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최대한 없어야겠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화지에다 자대고 막 선을 그어도 네. 오차가 생기잖아요. 뭐 1mm가 됐던 뭐 그쵸? 1cm가 됐던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설계도 도면만 보고 사람들이 그 벽돌을 싸서 만드는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딱 맞아. 그렇지, 힘들지. 그러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그런 오차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오차 범위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건물의 높이가 됐던지 너비가 됐던지 면적이 됐던지 폭이 됐던지 이런 거에 대한 오차 범위를 설정을 해놔서 이 정도까지는 봐줄게. 그러면 그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92년도, 1992년도쯤에 아마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 전에는 건축가 담당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좀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농담이고 아무튼 그 법 이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법 제정 이후에는 이런 오차 범위의 기준이 있어서 사람이 하는 건축의 일정 부분은 이렇게 열어두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규정이 있기 전에는 네. 재량이 상당히 또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재량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자, 그래서 건축 오차의 허용 범위라는 제목이고 우선 건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건축선은 뭐냐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거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선이 1m다. 그러면 건물의 외벽이 그 건축선 라인의 1m,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를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해라. 이런 이 뜻이에요. 모든 기준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건축선의 후퇴 거리가 예를 들어서 1m인데 정확하게 1m가 아니고 근데 더 여유 있게 뛰는 거는 괜찮아요. 뭐 네. 1m 뭐 10cm를 뛴다든지 네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거보다 이내로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차를 3%를 잡아줍니다. 3cm인가요? 3cm입니다. 아, 1m 3cm. 기준으로. 네, 3cm.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건축을 하다 보면 조금은 틀어질 수 있지 않니? 네. 3cm도 되게 정밀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쵸. 근데 지금 아무튼 법에서 정한 기준은 그겁니다. 그래서 건축선 관련해서는 3% 예, 그렇게 퍼센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네네.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이것도 건축선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인접 대지는 뭐냐면 옆에 있는 땅이에요. 옆에 땅. 네. 네, 그러니까 아까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뭐 건축선이라든지를 했다면 이거는 인접 대지 옆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뭐 대지 안의 공지 대표적으로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역시 3%. 네, 그리고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이거는 뭐냐면 인동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동간 간격.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도 3%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리 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거리거든요. 네. 예, 이격거리들 후퇴거리, 이격거리는 3%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이 돼요. 거리를 얼마로 두어라라는 네. 거는 건축법에 다 다릅니다. 다 예, 있겠죠? 다 다릅니다. 건물의 용도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거의 기준을 그래서 아까 제가 1m를 예를 들어서 3cm라고 기억하시면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3%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3m 이격을 해야 되면 9cm입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3%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건폐율을 아실 거예요. 네. 건폐율은 내가 건축을 하려는 땅에서 차지하는 건물의 면적 비율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평 땅에 건폐율이 60%다 그러면 60평을 깔고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0.5% 이내. 네, 그래서 아까 100평을 예를 들었으니 거기에 원래는 60평만 깔아야 되는데 0.5%니까 60%만 깔고 앉아야 되고 그게 60평이었는데
60.5평까지는 봐줄게. 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건축 면적으로 그 깔고 앉은 건축 면적으로 5제곱미터를 넘지를 말아라. 아,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땅인 거예요. 이내라 하더라도 그렇죠. 최고 5제곱미터는 넘지 마라. 그렇죠. 아무리 뭐 땅이 1000평이야. 거기에 60%뭐 그러면 거기에 뭐 퍼센트로 0.5%면 또 그 면적이 커지거든요. 커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5제곱미터는 넘지 말아라. 아, 이게 되게 생각보다 세밀하네. 네, 생각 이 정도 세밀성은 있어야죠, 그래도. 3cm, 막 네. 5제곱미터. 3cm가 아니고 3%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들은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용적률은 1% 이내에서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는 초과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평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 네, 네, 연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연면적으로 그러니까. 따지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다. 그리고 자, 요거 이제 좀 저는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높이. 참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 2종 1번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하다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건물의 높이 기준 그렇죠. 높이 이런 제한이 것들이 있죠. 예민해요. 네. 그리고 또 사업성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건물의 가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2% 이내입니다. 아, 이거는 조금 또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숫자가 그래서 그런가? 10m 높이면 20cm.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m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조권 기준 9m잖아요. 네. 18cm. 근데 근데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9m니까 3m에서 그렇죠. 6cm씩 키우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네, 그래서, 말하면 그런 건축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왜 있죠. 없어요? 예, 있어, 그러니까 있어. 어차피 건축 오차의 허용 범위가 네.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네. 아, 우리 이거 2%면 1.8%까지만 대표님 좀 지어주세요. 네.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 있어요. 그쵸? 네,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왜냐면 또 진짜로 실제로 짓다 보면 그거를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뭐 1cm, 2cm. 그 지금 아, 뭐 1.8%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또 틀려서 틀릴 수 있지. 그건 뭐 물론 최대한 정확하게 하지만 그래서 여유는 좀 항상 갖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길이 이제 평면의 길이는 2% 이내 그 대신 전체 길이의 1m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 길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길이? 그냥 바닥의 길이를 얘기하는 아. 겁니다. 예, 건물의 폭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건물의 가로 세로 폭. 가로 세로 길이.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넓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예, 너비. 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넓이는 면이고 그 너비를 만드는 가로 세로의 그렇죠. 길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즉 사각을 기준으로 아, 얘기를 하니까.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2% 이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출구 너비는 이 출구의 폭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2%. 반자 높이, 반자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그 들어봐요. 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반자가 천장이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천장을 가리는 그 마감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마감이 반자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걸 2% 이내로 보고 있고 벽 두께. 네. 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골조 공사를 하는데 골조의 벽의 두께가 예를 들어서 20cm짜리 두께의 벽이다. 네네. 예, 그러면 3%. 그 정도 오차 범위는 허용을 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판 두께 이것도 역시 두께죠. 두께도 네네. 역시 3%. 예, 그래서 건축 오차의 허용 범위를 제가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허용 오차를 정해놓고 뭐 이내면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건물을 준공 내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허용 범위를 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예, 넘는 근데 경우. 궁금해. 허용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네. 어떤 거 하나만 걸리는 거죠? 허용 범위 오차 내에서. 그렇죠. 하나의 항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 그 결재권자가 딱 봤는데 네. 다 걸려. 다 틀려?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한데 네네네. 다 걸린 거예요. 오차가. 그래도 어때요? 법적으로는 예, 준공을 내주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자, 이 허가권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허용 오차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네. 그래서 안 벗어났으면 오차 범위 이내면 뭐 아까 뭐 개수가 해석상 개수가 여러 개더라 하더라도 결국엔 건물의 사용 승인 아, 준공을 내는데 문제가 없죠. 여러 군데서 오차가 생겼지만 그 네. 범위 내면 네, 문제가 없다. 웬만하면 승인은 해준다. 네, 뭐 해줍니다. 뭐 웬만하면이라기보다 해줍니다. 네. 근데 오차 범위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높이에 오차 범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몇 센치라도 초과를 한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재량이 약간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 규정 범위 내에서 어떤 수용이 가능한가 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네. 오차 범위는 넘었지만 수용이 되겠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 준공을 내줍니다. 아, 그러면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기존의 현황에 맞게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설계 자체를 변경을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변경된 설계를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할게. 그렇죠. 라고 하고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됐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 판단이 되면, 그러면 준공을 낼 수 있다. 아, 재밌다. 네, 그런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웃집의 피해 문제도 있고, 이거는 해석상도 이거는 뭐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시정 명령이 나옵니다. 네. 그럼 부숴야 돼요. 준공을 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면적을 넓게 지었다. 건물 잘라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 봤습니다. 일부 철거를 하고 네, 다시 시공을 해야 네. 그래서 제가 본 사례는 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무시하고 이격거리를 무시하고 더 튀어나오게 지은 거예요. 네. 1m를 해야 되는데 50cm밖에 호텔 안 했어요. 네. 다 세대인데. 네, 그 건축업자가 그렇게 그 아니, 뭐 고인지 경매 아닌지 동네 물건에도 가끔 그런 있죠. 주의사항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미준공 건물도 있고. 네, 근데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 라인을 다 쫙. 그러면은 나중에 그 라인은 아무래도 재료 분리가 돼 있고, 그렇죠. 콘크리트로 지어진 게 아니니까 거기를 다 잘랐으니까, 그리고 다시 뭐 벽돌을 쌓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자의 우려도 크고, 아무래도 좋을 게 없죠. 그리고 돈도 돈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벌금이나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징역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두 갈래로 나뉘는 게 이행 강제금을 이제 부담을 해가지고 시정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건물이 이제 사용 승인이 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시정이 안 돼. 시정이 안 될 경우에요. 그러면 계속 위반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 계속 맞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계속 맞습니다. 우리 저번에 위반 건축물과 이행 강제금 방송을 찍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그건 노예 얘기고. 그렇죠. 노예 얘기인 거죠. 시정을 요청했는데. 예스에서도 이행 강제금이 나올 수도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시정 명령을 지켰으나 한번 어겼잖아요. 어긴 거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내라. 내고 네네네. 그걸 낸 다음에는 이제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사실 이행 강제금 내가 이제 다시 그 허가권자의 명령대로 시정을 할 사항이면 이행 강제금 납부 전에 경고가 와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너 이번에 요거 고쳐. 그렇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물 거야. 3회 정도 경고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때 빨리 고치면 그러면은 뭐 건물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용 승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나누는 거는 이제 건물 준공 후 사용 승인 후에 이제 문제 생긴 것도 경고 후에 이제 그렇죠. 이행 강제금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행 강제금은 뭐 이행 강제금이고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뭐 안 해.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되고 이행 강제금이 되고 사용 승인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미준공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미준공 건물과 준공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위반 건물이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물이거나 아니면 미준공 건물이 될 수도 있다. 네. 저 정도 되면 처음부터 노리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겠죠. 이 정도 되면. 네. 자, 오늘은 이제 신축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설계도와 달라 이랬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사항들을 미리 우리가 알아보고 대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